오늘은 2022년형 RTX 그램의 최종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RTX 2050의 그래픽, 게임 성능과 영상 편집 성능 등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정리했으니까 그 영상도 꼭 확인해주세요. 제가 구매한 신형 그램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엘더레이크 i5 CPU, 16기가 온보드 램, 엔비디아 RTX 2050 외장 그래픽, 256기가 SSD 등의 스펙입니다. 랜카드는 와이파이 6E 지원하는 인텔 AX211입니다. 가격은 그램뷰 사은품 고려 안하고 제가 구매한 가격은 206만원이었습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북과 비교해서 거의 4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물론 RTX 그래픽이 달린 초경량 대화면 노트북이라는 유니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가 높은 가격을 설정한 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겁니다. 그 다음 내부를 확인해 보려고 합판을 까보는데요. 그램은 항상 귀찮게 나사를 숨기고 있는 고무 바킹과 스티커를 다 제거한 다음에 나사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합판이 한 부분이 잘 안 열렸습니다. 이거 불량인가? 하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가운데에 스티커 아닌 척하고 있는 이 부분이 스티커더라고요. 여기도 꼭 확인해서 나사를 풀어주셔야 합판 분리가 가능합니다. 내부를 보면 일단 작년과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이죠. 쿨링팬과 히트파이프가 두 개씩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장 그래픽 모델만 이렇게 쿨링을 강화해줬고 내장 그래픽 모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듀얼 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갤럭시북 프로의 경우 쿨링팬이 양쪽에 있는 것에 반해서 쿨링팬이 한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경우 키보드 대개 왼쪽 부분에 CPU와 GPU의 발열이 집중되게 되어 손으로 전달되는 열감이 심합니다. 생각해보면 게임 등 부하가 많이 걸리는 일을 할 때 노트북 위에 직접 손이 닿는 부분은 주로 왼쪽 키보드 대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펜을 한쪽에 몰아놓을 거면 반대쪽에 위치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수스 비보북 같은 제품은 실제로 그램과 반대 위치에 쿨링팬이 위치하고 있죠. 쿨링 구조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갤럭시북 프로가 그램보다 우월하다고 봐요. 노트북의 디자인은 작년에 리프레시된 그램 16의 디자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외장 그래픽 모델은 검정 색상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흰색으로 구매를 해야 해요. 전작에 비해서 무게가 100g 늘긴 했지만 보면 배터리 용량도 10W 늘었고 외장 그래픽도 달았는데 무게가 여전히 1kg대 초반이라는 건 상당히 놀랍긴 합니다. 하지만 그램 특유의 그 플라스틱 느낌 나는 외장 역시 그대로입니다. 제가 저번에 2021년형 그램에서 검정색 그램의 도색이 너무 잘 묻어난다고 한 적 있었잖아요. 흰색 옷으로 문지르면 검등이 묻어나온다고요. 그런데 흰색 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한 색의 표면이 있다면 그램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흰색 글씨를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필도 아니고 이 정도로 새 노트북의 도료가 잘 묻어나오는 건 저는 완전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LG는 이걸 전혀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고 고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LG가 이 이염 이슈를 개선했다는 댓글을 본 것 같은데 전혀 개선 안 된 것 같아요. 역으로 갤럭시북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그램의 상판을 긁어보면 그램에 검정색이 묻는 게 아니라 갤럭시북의 모서리에 흰 도료가 묻어나옵니다. 생각해보면 1, 2년 이상 사용한 그램 중에서 모서리에 도색이 안 가진 놈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명확해 보이네요. 포트 구성은 매우 좋습니다. 좌측에 썬더볼트 2개, HDMI 포트, 우측에는 USB-A 2개랑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죠. 앞으로도 포트 구성은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웹캠은 1080p 웹캠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전보다 나아지긴 했어요. 다음은 키보드랑 터치패드를 봐야 하는데 2021년 그램과 비교해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키보드는 사람마다 평가가 엄청 갈리는 놈이기 때문에 꼭 매장 가서 만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키 트래블은 상당히 길긴 한데 뭔가 키압이 쫄깃한 느낌이 아니라 텅 빈 느낌으로 텅텅거리는 느낌입니다. 전 이 키보드가 도저히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키 트래블은 짧아도 키의 피드백 느낌은 갤럭시북 쪽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터치패드는 크기도 괜찮고 재질과 정확도도 좋은 편입니다. 갤럭시북에 이상한 가속도가 붙은 터치패드보다는 훨씬 쓰기 편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6대 CPU율의 WQXGA 해상도 디스플레이인 건 동일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최대 밝기가 50니트 올랐고 그동안 글레어 패널만 사용하던 그램이 처음으로 논글레어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저반사 코팅을 해달랬지 누가 자글자글한 논글레어 코팅을 하라고 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 논글레어 코팅이 그렇게 저질은 아니라서 자글자글한 게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옛날 그램의 그 생 글레어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보기 편합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올렸지만 그램과 갤럭시북 프로의 디스플레이에서 휴지통 아이콘의 크기를 비슷하게 조절해 놓고 비교해봤는데 말도 안 되게 가독성의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갤럭시북 프로의 풀 HD OLED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절망적인 물건인지 알 수 있죠. 디스플레이의 시청치도 확인해보면 색 영역은 DCI P3 100%를 만족하고 최대 밝기는 370니트였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 X 엘리트로 측정한 색 정확도는 델타 E 평균 2.6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사실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갤럭시북 프로의 경우 델타 E 평균 1 미만이었던 걸 생각하면 모자랍니다. 좀 더 정확한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과 컬러 프로필을 제공해줬다면 훨씬 평가가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네요. 스피커의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분명히 그램의 스피커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어도 그 정도는 하겠지 하고 들어봤는데 완전히 이상한 물건이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2021 그램의 스피커를 평가할 때 베이스와 중저음은 부족하지만 보컬과 중고음역대의 소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들리는 스피커라고 평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램의 스피커는 스피커에 스펀지를 한 겹 덧대 넣은 것처럼 좀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보컬과 고음역대의 소리는 뭉개지고 중음역대의 소리가 몰려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량은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 모자라진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스피커에 정말로 좋은 평가를 내렸었다고? 하고 찾아보니까 작년 그램은 분명히 스피커에 최대 5W 출력의 스마트 앰프를 사용했다고 홍보했었는데 이번 그램에서는 1.5W 곱하기 2 스피커로 슬그머니 스펙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이번에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2021년형 그램의 후기형 파생 모델부터 스마트 앰프는 쏙 빼놨었습니다. 아마 부품의 재고 문제 때문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슬그머니 다운그레이드를 먹이는 건 절대 좋게 보이지 않죠. 다만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중 한 분은 작년보다 스피커가 나아졌다는 평가를 하시던데 전 절대 공감할 수 없지만 음질이라는 건 워낙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26도의 실내에서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고성능 모드로 설정하고 테스트했습니다. 갤럭시북에서는 인텔 DTT, 다이나믹 튜닝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이 성능에 제한을 걸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램은 제가 프리도스 모델을 산 다음 그램의 정식 드라이버를 다 설치했음에도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다이나믹 튜닝 테크놀로지가 안 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램에도 DTT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 테스트 결과는 DTT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럼 CPU 벤치마크 보겠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에서 고성능 모드 전력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부하가 시작할 때는 잠깐 40W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이내 28W로 내려와서 계속 유지됩니다. 이때 CPU 센서 온도는 약 85도 정도입니다. 갤럭시북 프로보다는 좀 더 높아요. 대신 점수 자체는 갤럭시북보다 살짝 더 높긴 했습니다. 싱글코어 1601점, 멀티 8212점이었습니다. 긱벤치 점수는 싱글 1579, 멀티 8551점이었고 블렌더 BMW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4분 59초, PC마크 총점은 5589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갤럭시북 프로보다는 조금씩 더 점수가 높았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벤치마크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RTX 2050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MX450 같은 그래픽카드 달린 노트북보다는 당연히 더 빠르고 표지 벤치마크 점수가 862점으로 웬만한 전세대 게이밍 노트북급이었습니다.
다만 램의 용량은 16기가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작업까지 이걸로 가능하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아주 복잡하지 않은 4K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 그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그램뷰를 같이 사용하면 2kg 정도의 무게로 16인치 듀얼 모니터 영상 편집 세팅이 가능한데요. 맥북 프로 16이 무게가 2kg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분명 맥북에 비해서도 메리트가 있죠. 그램에 달린 RTX 2050의 그래픽 성능은 대충 GTX 1650 맥스-Q 정도의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RTX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 그래픽 카드에 주는 전력은 MX 시리즈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엔 당연히 훨씬 못 미치지만 초경량 노트북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높은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북 프로의 아크 A350M 그래픽과 비교해서는 3D마크 벤치마크에서도 좀 더 높긴 하지만 게임 성능을 비교해보면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그램이 더 우월합니다. 게임 성능은 대충 높지 않은 사양의 온라인 게임은 네이티브 해상도로도 원활하게 즐길 수 있고 좀 더 고사양의 게임들은 해상도를 낮추고 세부 사양을 낮추면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물론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은 60Hz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게임을 위한 하드웨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게이밍이 가능한 그래픽입니다. RTX 그래픽이기 때문에 또 DLSS를 지원하는 고사양 게임도 플레이 가능하겠고요. 하지만 저는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별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진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발열이겠죠. 내부 구조를 설명하면서 말했지만 그램은 쿨링팬이 한쪽에 몰려있는 쿨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할 때 가장 많이 손이 닿는 WASD 키 주변의 온도가 40도대 후반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고성능 모드로 하든 밸런스 모드로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갤럭시북 프로의 경우에도 히트싱크 주변의 온도는 높게 올라갈 수 있지만 쿨링팬이 양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WASD 키 주변의 온도는 40도대 초반 정도거든요. 이게 40도 정도까지는 그냥 약간 뜨뜻하다 정도인데 40도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올라가면 손가락이 뜨거워져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기가 불쾌해집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이 노트북의 키보드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쿨링 패드를 이용하고 외장 키보드를 연결해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경우 고성능 모드에서 CPU의 전력은 약 20W, GPU의 전력은 약 20W를 유지하며 그때 CPU 온도는 80도대 후반, GPU 온도는 80도대 중반 정도를 유지합니다. 충분히 불편하게 높다고 느낄 수 있는 온도죠. 저는 사실 내부 센서 온도 자체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긴 합니다만. 배터리의 경우 90Wh의 용량으로 작년보다 10Wh 배터리 용량은 늘었지만 배터리 타임은 조금 줄었습니다. 균형 모드에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 타임은 9시간 10분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RTX 그램은 초경량, 고성능, 대화면, 국산 노트북이라는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고 따라서 이런 포지션의 노트북이 필요했던 사람한테는 대체제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더라도 도장이 잘 벗겨지더라도 스피커가 다운그레이드 됐더라도 발열이 심하더라도 초경량 대화면, 영상 편집용 노트북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 노트북 외에는 선택지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가볍고 화면 크면 좋긴 한데 그게 저한테 꼭 필수적인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북에 그렇게 애정이 잘 가지가 않고 계속 쓸지는 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조만간 팔고 다른 걸 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후보는 몇 개 있어요. 다만 혹시 갤럭시북과 그램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램 사세요. 외장 모델이든 내장 모델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램이 더 비싸다고요? 그래도 그램 사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